네, 99회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패션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요. 자,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있는 기초정보관리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가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과목 조교등록 메뉴에서 다음 내용을 등록하시오. 자, 이런 건 쉬운 거죠. 자, 빠르게 메인 화면에서 계정과목 조교등록 가시면 되고요. 자, 522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 나올 거고요. 차량 유지비에다가 현금 조기 6번란에 차량 유류비 지급을 적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클릭 6번 차량 유지비 지급 그리고 ESC 빠져나오시면 이렇게 1번 문제가 끝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2번 문제는 미수금과 미기금의 초기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에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간단하죠. 거래처별 초기월 가시면 되고, 네, 여기에서 미수금 클릭, 강원, 충청, 경기 상사 다 있죠. 다 있는데, 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금액이 안 맞죠. 경기 상사가 250인데, 그쵸? 370돼 있네요. 그리고 강원 상사가 370인데, 그쵸? 250돼 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개 자리가 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청 상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 클릭, 전라상사, 제주상사. 자, 금액은 이상이 없죠? 근데 누가? 경상상사가 빠져있죠. 자, 문제 보고 계시죠? 네. 자, F2 누르시고 경상상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140만원 이렇게 바꿔주면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다음 같은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정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되어 있죠. 자, 관련 재무제표 문제입니다. 그쵸? 우리 관련 재무제표 문제 나오면은 첫 번째 뭐다? 문제가 시키는 것부터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제손 2표 순으로 정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 보겠습니다. 원재료 재고액은 5천만원이나 4,500으로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한다? 이 원재료 재고액을 고쳐가야 되겠죠. 자, 기말 원재료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이 원재료 4,500을 얼마로? 5천만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대자차익이 발생하면서 재무상태표가 틀어지는 거겠죠.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이것 때문에 뭐다? 그렇죠. 관련 있는 재무제표까지 모두 작성해가지고 금액을 제대로 맞추어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관련 재무제표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림을 좀 보시죠. 네, 관련 재무제표 문제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제 손이표 순으로 여러분들이 관련 있는 내용들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에서 언급한 기말의 원재료를 고쳤죠. 그럼 걔를 고치게 되면은 걔가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자, 기말의 원재료는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죠.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바로 밑에 있는 제조원가 명세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우리가 5천만원 고쳤으니까 그게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제조원가 명세서로 이렇게 5천만원만큼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이 원재료 때문에 뭐가? 당기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 금액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정기분 원가 명세서 클릭. 자, 여기 보시면은 기말 제공품이 변경되었습니다 나오죠. 그 이유는 이 원재료 위에 있는 기말 원재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뀐 거예요. 얼마로? 1억 2,800. 그러면 1억 2,800만원만큼을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끌어안고 어디 간다? 손익계산서로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가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그럼 방금 바뀌어진 그 금액은 어디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원가에 영향을 준다. 알고 있죠? 여기에 단기 제품 재원가는 1억 3,300이 아니라 방금 바뀌어진 1억 2,80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억 2,800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뭐가? 단기 순이익이 바뀌겠죠. 지금 4,100인데 확인 누르는 순간 4,600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도 4,60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 다음 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역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그럼 손익계산서도 끝났으니까 끄시면 돼요. 자, 정기분 익여금 처분계산서 클릭. 맞죠? 자,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얘도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건 그냥 불러오기 누르시면은 손익계산서에서 불러옵니다. 예. 불러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두 개 합쳐진 미처분 이익여금도 6,700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 6,700을 끌어안고 이제 종착역 어디로? 다음 코스 재무 상대표로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700은 이제 끌어안고 재무 상대표에 2월 이익여금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정기분 재무 상대표를 클릭하시고 여기 2월 이익여금이 어때요? 안 맞죠? 안 맞으니까 6,700으로 바꿔주시면은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면서 차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원재료 재고액이 일단 잘못 입력되었으니까 얘부터 어떻게 한다? 당연히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 퍼스트죠. 그럼 이게 이제 어디로 쭉 화살표 따라가서 여기에 영향을 준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바꿔주면은 단기제품 재정가가 바뀌고요. 그럼 얘를 끌어안고 어디로? 손익계산서. 그럼 단기순이익 바뀌고 체크하고 끌어안고 익여금 처분계산서. 그럼 미처분 이익여금 바뀌고 체크하고 끌어안고 종착역 재무 상대표로 가시면은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3번 문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다음 이제 일반전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2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7월 20일 날 본사 영업부 직원의 직무 능력 강화를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강사료 100만 중에서 원천 징수액 33,000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강사료 주게 되면 무조건 차변에 뭐죠?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죠. 얼마입니까? 얘가 1번이고 100만 되겠죠. 자, 다 줍니까? 떼고 줍니까? 떼고 주는 거죠. 그래서 떼는 거는 예수금. 알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보통예금 대변 나가는 겁니다. 자,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반전표에 바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7월 며칠 날, 네, 20일이죠? 7월 20일 날 차변의 교육훈련비. 누가 교육을 받았습니까? 영업부 직원이죠. 그럼 800번대 가시면 되고 금액이 100만원 대변에 세금 뗐으니까 예수금으로 분괴를 하시면 되겠죠. 얼마? 33,000원. 그럼 나머지만 가져가라 하면서 대변에 뭐 보통예금으로 주면 되는 겁니다. 나간다 대변에 자산의 감소 96만 7천원 보통예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다음 2번입니다. 자, 7월 25일 날 일기 확정 신고분 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납부세액의 0.8%의 상당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미시급 세금 잔액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할 것. 자, 우리가 일기 확정 때 이제 부가가치세가 나왔겠죠. 그 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부가치세 상계 처리 분계입니까? 아니면 납부 분계입니까? 당연히 네, 상계 처리 분계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납부 분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계 처리가 되어 있는 날짜에 가셔가지고 미지급 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게 어디에 있어요? 6월 30일자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일반연표에 6월 30일로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1교학점 끝난 날이니까.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분계죠? 네,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여금. 이건 우리가 공식처럼 암기를 하셔야 된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1700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자, 미지급 세금이 얼마? 네, 1000만 원 있다 그 얘기죠. 그럼 1000만 원만큼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달 25일 날이 바로 이번에 있는 이 날짜입니다. 그럼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드디어 납부했으니까 감소하겠죠. 얼마? 1000만 원. 방금 보신 그대로의 금액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0.8%를 더 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유가 카드로 납부니까 카드사에서 수수료 떼더란 얘기죠. 그러면은 1000만 원만큼의 0.8%면 얼마입니까? 8만 원이니까 이제 카드사에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 1008만 원만큼을 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은 뭐다? 미지급금이 100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8만 원만큼은 결국 카드사에다가 수수료 준 거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분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번대? 공장은 아니니까 800번대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월 25일 날 분기해드리면 차변에 뭐다? 드디어 부가세를 납부했으니까 미지급 세금이 일단 사라진다. 자, 얼마 사라지죠? 1000만 원 사라지죠. 그리고 대변에 뭐다? 얘를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무슨 카드? 현대카드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 얼마가 생긴다? 800번대 8만 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5일 날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하고 있던 상품 4천만 원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 손실이죠? 네, 그럼 차변의 제 손실, 비용 발생 4천만 원. 대변의 상품 얼마? 4천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팔아야 돼요. 근데 팔지 않고 풀이 나거나 또는 뭐 기부하거나 광고하거나 접대하거나 이런 판매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은 항상 분기할 때 대변에다가 어떻게 한다? 적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책 반드시 체크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 적요란에다가 8번 타 계정 대책 입력하는 문제는 거의 뭐 매 시험마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이런 문제는 별표하셨다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쵸? 자, 그러면 8월 5일 날에 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최애 손실로 분기하시면 되고요.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다. 그리고 대변에 상품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4천만 원. 하지만 이 상품이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적요란에다가 몇 번? 8번 타 계정으로 대책을 반드시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네,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0일 날 다음과 같이 8월분 고용보험료를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먼저 분기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얼마가 납부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건데 회사 부담 보니까 영업부에 20, 생산부에 30을 부담하고 있네요. 그러면 토탈 50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부담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금이 50만 원이니까 토탈 얼마? 100만 원이 나가는 거겠죠. 그럼 대변에 당연히 보통예금이 100만 원만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차변에 근로자부담부는 이제 예수금이니까 이거 알잖아요. 그러면 차변은 뭐다? 예수금 사라진다. 부채 감소 얼마? 50만 원. 자, 이걸 먼저 분기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부담분 고용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회사 부담부는 비용 발생으로서 차변에 비용 잡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뭐다? 네, 세 번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판매부에는 이제 20만 원이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20만 원 분기하면 되는 거고, 공장에서는 30만 원이니까 30만 원만큼을 분기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9월 10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 나갔습니다. 그렇죠? 얼마 나갔습니까? 네, 100만 원이 나갔고요. 차변에 직원 부담분 예수금도 사라졌죠. 얼마? 50만 원 사라졌다는 얘기죠. 결국 회사와 직원이 반반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만큼은 영업부가 20만 원만큼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차변에 뭐다? 예, 800번대 복리후생비, 그쵸? 분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800번대. 자, 얼마이죠? 얘가 20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생산부 차변에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예,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그쵸? 5번 문제입니다. 9월 28일 날에 거래처 한성이 전년도에 파산하여 받으러온 35만원만큼이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을 뒤늦게 이번에 확인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서 정기분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단기 손익으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전년도란 얘기는 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즉 작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작년에 이제 우리가 돈을 떼어가지고 이 받으러옴을 대손 처리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쵸? 안 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 이걸 뒤늦게인 이번 연도에 확인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정기분 재무제표는 손대지 않고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돈 떼인 거니까 비용이죠. 그래서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자, 그 얘기예요. 자, 이거 우리 기본 강의 때 배운 적 없죠? 당연히 없어요. 왜요? 이거는 전산세무이급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전산세무이급에서도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쌤이 설명드리고 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오류 수정이 뭐죠? 말 그대로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중대한 오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요. 그 우리 기준서에서는 중대한 오류는 어떻게 한다? 얘는 이익잉여금에서 조정을 합니다. 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뭐다? 자, 이름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이름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영업의 비용의 코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우리 회사는 그 금액이 뭐다?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대변에 받으럼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를 시켜요. 일단. 그쵸? 얼마? 35만 원. 어차피 분개는 이번 연도에 분개하기로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대변에 35만 원만큼 받으럼을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어떻게 한다? 네, 이 손실은 원래 전년도의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금액이 안 중요하니까 이번 연도의 비용으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사용하는 이름이, 그렇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의 비용 코드로 차변의 비용을 발생시키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얼마? 35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로 이제 출제위원이 이렇게 두 가지를 전부 다 중복으로 정답으로 인증해 주었는데, 이걸 지금 공부하게 되면 상당히 헷갈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쌤이 방금 설명했던 그냥 이 내용으로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자, 이 내용으로만 기억을 하시고, 자, 분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드릴 건데 일단 위에 있는 내용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9월 28일 날로 가서 분개하겠습니다. 대변에 받으럼이 사라졌다. 거래처는 누구? 한성. 얼마였습니까? 35만 원. 근데 이 금액이 어때요?
회사에서 35만 원만큼의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차기가 아니면 미안합니다. 이번 연도에 뭐다? 그렇죠. 비용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때 쓴 이름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입니다. 만약에요. 전기에 우리가 분기하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비용이 아니고 수익이다. 그럼 대변은 뭐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만 설명한다면은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코드가 두 가지가 있죠. 자, 쌤이 어떤 걸 쓰라고 했습니까? 영업의 비용 코드를 쓰라고 했죠. 그럼 영업의 비용이니까 962번 얘를 사용하시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쌤, 방금 우리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두 개를 보았습니다. 왜? 300번 때 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도대체 뭡니까? 얘가 이 문제에서 만약에 그 금액이 중요하였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정답은 차변에 300번대를 쓰시면 됩니다. 왜요? 여기 있는 이 300번대의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는 차변에 분기할 때 이익잉여금에서 뺀다 이렇게 분기하지만 우리 전산회계상에서는요, 이 이익잉여금 안에서 뭐가 있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하는 이 300번대 코드를 이익잉여금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산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전산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71번이 여러분들 자본 코드인 거 알고 있죠? 자, 보세요. 계정과목 주요등록 가시면은 쌤이 이익잉여금에서 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익잉여금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요 이익잉여금이 351번과 380번 사이에 있는 누구이다? 얘입니다. 얘. 전기오류 수정 손실 보이시죠? 맞죠? 얘를 마치 이익잉여금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300번대 코드를 누르시면은 전산이 알아서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그런 분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기에 누락한 걸 발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연도에 어떻게 한다? 일단 분개해. 분개할 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요, 900번대. 중요하다 그러면은요, 300번대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오케이? 끝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내용들은 뭐냐? 자, 이 내용은 뭔가면은요,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돈 떼게 되면은 차변 어떻게 하죠? 대손 충당금을 먼저 메꾸고, 맞죠? 그 다음에 세컨드 대손 상각비로 분개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요렇게 분개도 맞다고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쌤, 충당금 잔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합계장시한표 가시면은요, 9월 28일 날에 보여요. 자, 볼까요? 합계장시한표에 가셔가지고 9월 28일 날로 가시면은 이거 그대로 떠요. 바드로 밑에 보니까 나와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손 분기를 하더라도 맞다고 해준 겁니다. 그쵸? 근데 또 어떤 것도 맞다고 해줬는가 하면은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해준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근데 원칙은 방금 문제했던 위에 게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분개하는 것도 맞다고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원칙적인 분개를 일단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도 해줄 수 있는구나. 맞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12월 29일 날 회사가 발행한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소각하였답니다. 단 주식의 액면 금액은 주당 만원이며 소각 전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은 없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떤 내용이죠? 네, 감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쵸? 네. 야, 감자 잘 안 나오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뭐죠? 자본금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태워버렸다는 얘기죠. 우리 주식을 발행하면은 대변의 자본금이지만 주식을 태워버리면은요, 차변의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공개하셔야 돼요. 자, 감자 기억나시죠?
그럼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감소해요. 얼마? 1000주가 액면금액이 얼마라고요? 10,000원이죠. 그럼 이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금액이기 때문에 액면금액으로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원만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주주에게 이제 돈 줘야 되겠죠? 얼마? 한 장당 5,000원의 현금을 줬죠. 그럼 현금은 대변에 나간다. 자산의 감소 2번. 요거를 얼마? 500으로 분기하면 되겠죠. 1000주를 5,000원 주었으니까. 그쵸? 그럼 나는 1000만짜리 액면가의 주식을 태우면서 주주한테는 500만 주었으니까 결국 500을 벌었죠. 왜? 1000만원 줘야 되는데 500 주었으니까. 벌었죠? 근데 얘는 뭐다? 장사에서 생긴 이익이 아니고 자본거래에서 생긴 이익이죠.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래서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분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월 29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뭐죠?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감소하는 거죠. 얼마입니까? 얘는 1000만원. 근데 떠나는 주주에게 현금은 얼마 주었다? 500을 주었다는 얘기죠. 왜? 지금의 주가가 500이기 때문에 1000만원 줄 필요 없어요. 500만원만 주시면 돼요. 현재의 주가가 500이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500을 준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럼 우리 회사는 1000만원 줘야 되는데 500 주었으니까 결국 500만원만큼을 돈을 안 주면서 걔를 벌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게 바로 자본거래 이익이죠. 얘를 뭐라고 한다?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대변에 얼마? 500만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분까지 일반전표 입력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매시험표 입력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매매시험표 입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9월 10일 날에 제품 5만 달러를 뉴욕에 직수출했죠. 동그라미. 대금은 당일 3만 달러 받아가지고 즉시 원화로 환가했답니다. 그쵸?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 잔액은 2만 달러죠. 얘는 9월 말 날에 받기로 했습니다. 외상이죠. 자, 그러면 일단 직수출이니까 매매시험표 9월 10일 날로 가야 되겠죠. 가셔가지고 매출에 뭐다? 네, 수출로 유형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10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의 수출이니까 몇 번? 16번 되겠죠. 자, 품목은요, 제품. 금액은 얼마이다? 자, 금액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금액은 잘 들어요. 우리가 9월 10일 날 물건을 팔았는데 9월 10일 날에 이미 3만 달러만큼을 받았죠. 그럼 이거는 9월 10일 날에 환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만 달러에 1,100원 곱하니까 얼마가 들어온다? 3,300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3,300을 쌤이 체크할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 과세 표준 구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월 30일 날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게 있죠. 근데 현재 분계는 이거니까, 그쵸? 9월 말 날에 돈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뭐죠? 돈을 안 받은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선저결의 환율을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저결의 환율이 누구예요? 9월 10일 날의 환율이 선저결의 환율이죠. 그래서 이거는 함정이에요, 함정. 아시겠죠? 반드시 1,100원과 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 2,200이 되겠죠. 나머지 2만 달러만큼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합이 5,500만 원만큼을 수출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과표는 5,500이 되는 거고요. 거래처는 누구? 뉴욕. 네. 그리고 자, 엔터 치니까 영설 구분 들어가죠. F2 몇 번? 네, 1번을 엔터 치면 되고. 자, 분개하겠습니다. 혼합 가야 되겠죠. 왜? 대변의 제품 매출 맞는데 차변의 돈은 뭐가 들어온다? 첫 번째, 보통예금으로 3,300이 들어옵니다. 맞죠? 너무 빨리 갔네.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은 뭐다? 네, 외상으로 했죠? 그럼 팔고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외상은 항상 선저결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이제
9월 20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체인 선진무역의 구매 확인서의 동그라미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하고 자 영세월 전자성형기한서 밑줄짝 대금 중 100만원만큼은 동사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9월 20일 날에 공개할게요. 자, 유형 선택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유형 선택은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성형기한서니까 구매하기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매출의 영세가 되겠죠. 몇 번? 12번 매출의 영세가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모자이고요. 수량은 1000개, 단가는 5,000, 공급가액은 500만원의 영원이고요. 거래처는 선진무역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율 전자성형기한서도 전자니까 1번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분계하기 전에 일단 전자 체크하면은 영세율 부분 내려가죠. 자, 이때 F2 누르고 몇 번입니까?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저니까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자, 분계는 혼합 가시고요. 대변에 우리가 판매한 것은 제품 매출은 맞습니다. 500만원. 돈 받아야죠. 차변에 뭐 첫째 현금 들어오네요. 그쵸? 왜요? 동사가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니까 타인 발행 수표니까 그쵸? 타인이 동사예요. 자, 얼마? 자, 이 금액이 100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0은 뭐다? 월말에 받게 있으니까 외상이 되겠죠. 그래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은 10월 7일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 직원가는 3천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1,800입니다. 자, 이거 두 개 묶으면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빼죠. 빼면 뭐가 나온다? 장부의 가치가 나오죠. 자, 미리 체크하겠습니다. 자, 북밸류가 얼마? 1,200만원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 기계를 미샤 패션의 공급가액 1,000만원만큼의 부가세 별도로 매각을 했고, 자,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자성형기한서 체크 발급하였습니다. 대금은 미샤 패션이 발행한 약속오음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판매하고 전자성형기한서니까 10월 7일 날에 몇 번입니까? 네, 11번 과세가 되겠죠. 자, 품목은 기계를 판매했고요.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얼마에 팔았어요? 자, 이 아이를 1,000만원에 팔았다 그런 얘기죠. 부가세 별도니까 100만원 되겠고요. 거래처는 미샤 패션.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전자성형기한서니까 당연히 체크하시고, 자,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자, 쌤이 얘기했죠. 유형자산 처분하는 분계는 무조건 혼합 3번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무조건 이번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변에 뭐가 나왔습니까? 제품 나간 게 아니죠. 자, 기계장치가 나갔습니다. 얼마? 얘는 취득원가로 반드시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3천만원이죠? 그러면은 짝지인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에 사라진다. 자, 이걸 먼저 분계하라고 했죠. 얼마입니까? 얘는 1,800이에요. 그래서 3천만원짜리가 1,800만원만큼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1,200이 당연히 장부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1,200짜리를 얼마에? 1,000만원에 판 거예요. 부가세는 보면 안 되죠. 일단 1,000만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그쵸? 1,200짜리를 1,000만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200만원만큼 손실이잖아요. 그럼 손실은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을 먼저 분계하라는 얘기죠. 차변에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기억나죠? 얼마? 200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100만원만큼은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죠. 왜? 1,000만원하고 플러스 부가세 100만원. 정확히 이게 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건 뭐다? 오음을 받았죠. 그러면 차변에 뭘로 분계하면 되죠? 네, 받을 오음으로 분계하면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거 중요하다. 별표. 왜요? 아무리 오음 받았지만 이건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오음 쓰면 안 돼요.
뭘 써야 되죠? 미수금을 써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어음도 결국 외상이니까 돈 안 받은 거예요. 하지만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미수금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10월 11일 날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승용차 배기량이 998cc. 그럼 이거는 1000cc 초과가 아니죠. 그럼 얘는 뭐다? 경차니까 얘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불공 문제 아닙니다. 광릉 자동차에서 구입하고 구입 동그라미 다음에 전자승원기한서 몇 줄짝 받았습니다. 차량을 인수하면서 수용차 매입대금과 별도로 취득세 4만원과 번호판 부착 비용 등 재비용 50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자동차를 구입했으니까 그쵸? 자, 4번 문제는 매입에 세원기한서니까 과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1일 날에 매입의 과세 51번 가시면 돼요. 품목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 모닝 되어 있죠? 괄호 안에 보니까 프레스티지. 자, 밑에 보이죠? 자, 이거를 1350만 주고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350만원에 부가세는 135만원. 거래처 누구입니까? 네, 광릉 자동차였죠? 그리고 전자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분계는 좀 복잡하니까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혼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차별은 뭐다? 자동차 사왔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분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가 1350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은 문제를 한번 보세요. 1350이 아니에요. 자, 왜냐면은 얘를 구입하면서 그쵸? 추가로 뭐가? 매입 시에 취득세가 4만원, 그 다음에 번호판 비용 5만원이 추가로 들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350만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4만원, 5만원 매입 시의 비용을 추가로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급가액은 1350이 맞지만 세금 낸 거에 대해서는 취득 시의 비용이니까 당연히 자동차 금액에다가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350으로 59만원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아이를 전부 다 어떻게 했다? 현금으로 주진 않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밑에 보니까 여기에 현금하고 외상비수금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 문제를 끝까지 봐야 돼요. 그쵸? 끝까지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만 보게 되면은요, 그냥 현금만 주었구나. 그쵸?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이걸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자동차의 구입 비용도 현금을 주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원기한서를 보니까는 여기에 외상비수금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금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외상비수금이 보이니까 얘를 차변은 뭐다? 미수금으로 분계를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변 미수금이 아니죠. 돈 줘야 되는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먼저 분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대로 얼마? 1000만원. 그러면 정확히 494만 남죠? 그쵸? 그러면 이 아이는 전부 다 대변은 뭐다? 현금으로 분계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쌤, 현금은 485만원인데요? 아니죠. 왜? 취득세하고 누구하고? 번호판 비용도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같이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냥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분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5번 문제는 11월 10일이죠. 공장 직원의 작업화 구매 비용이 있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있고요. 아래와 같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작업화를 복리후생비로 분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서 답을 준 거죠. 네. 자, 일단 구매를 했으니까 매입이고, 자, 카드니까 체크, 매입의 카드 과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11일입니까? 네. 11월 10일 날에 10일인데 네, 매입의 카드 과세 몇 번? 네, 57번이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그냥 작업하라고 하면 되겠죠? 자, 금액은
부가세하고 이제 합계 요 33만 원만큼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전산이 이렇게 나눠줍니다. 거래처 누구이죠? 거래처가 지금 이제 문제 안 나와 있죠. 그때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카드 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물산 돼 있죠. 그래서 안전물산으로 분배를 하시면 돼요. 거래처를 달았습니다. 자, 엔터. 신용카드사 체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국민카드니까 국민카드에다가 엔터. 분계는 카드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건 아니고 복료생비니까 복료생비 공장 직원 거 몇 번대 500번대 30만원 분계하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카드니까 카드는 외상이죠. 미지급금 국민카드 거래처 확인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11월 15일 날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마트에서 냉난방기 440만원만큼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 동그라미. 자, 부가세가 별도예요. 포함이 아니죠. 조심해야 돼요. 이걸 400에 40으로 놓으시면 안 돼요. 440에 44만원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회사명의 전자사용기한서 체크 발급받았고요. 당사의 보통예금에서 2차여 주었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자, 이런 경우에 가지급금은 당연히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되겠죠. 대표이사로. 근데 대표이사 이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 달아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월 그러면 며칠 날? 네, 15일 날로 가겠습니다. 일단 냉난방기를 구입을 했고 세원기한서를 받았으니까 매입의 과세인데 대표이사가 자택에 쓰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냉난방기라고 적으셔도 괜찮고요. 금액은 얼마? 440에 44만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마트로 이름을 달아주시면 되고 전자에다가 체크합니까? 네. 불공제 사유 적으셔야 되는데 자, F2 누르고 몇 번입니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네,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왜? 차비는 우리가 구입한 건 원재료가 아니잖아요. 그쵸? 원재료가 아니에요. 네, 가지급금으로 분계해야 되겠죠.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썼으니까, 그쵸? 가지급금으로 분계하시면 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기억나시죠? 그리고 대변에 뭐다? 네, 돈은 보통예금으로 주었으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매매전표 입력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류 정정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매매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정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입니다. 8월 10일 날 공장 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1250만원 만큼 있는데 현금 납부했고 세원가원가로 처리했답니다. 취득세는 세원가원가로 분개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가세하고 관련 없으니까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네, 8월 며칠 날 네, 10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8월 10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세원가원가가 틀렸죠. 이걸 건물로 넣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구입 시에 취득세는 무조건 그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하면 된다. 자,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자, 9월 15일 날 매출처에다가 추석 선물 주기 위해서 무등정미소에서 간척사를 구입하고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했습니다. 자, 구입하고 카드니까 당연히 뭐죠? 네, 매입의 카드 면세죠. 자, 이게 왜 카드 면세인가 하면은 쌀이잖아요. 그죠? 쌀. 자, 쌀은요, 농산물이죠. 우리 미가공 농산물들은 면세라는 거. 자, 부가세 이론 때 공부한 거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카드 면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매출표 한번 가볼까요? 9월 15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간척살 돼 있죠? 근데 이게 매입에 뭐라 돼 있어요? 불공이 아닌데, 그쵸? 매입에 네, 카드 면세죠. 그렇기 때문에 58번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쌀은 그대로 맞는 거고요.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금액은 50만 원이죠. 그래서 50만 원 확인하시고 무등증미소 잘 돼 있고요. 자, 카드도 잘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매출 초에다가 선물 준 거니까 당연히 뭐다? 네, 접대비로 분개되겠죠? 그래서 분개까지 완벽하게 접대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물어보시는 분들 있겠죠? 쌤, 접대비는 불공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과세 품목을 매입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건 면세거든요. 면세는 어차피 매입세금을 주고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공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세는 불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뭐다? 카드 면세로 그냥 접대비를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출 거래처에 당연히 영업사원이 갔겠죠. 800번대 50만원, 카드는 외상이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여기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무등정미소가 아니고 네, 신한카드로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카드사에다가 결제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자,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입력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류 정정 문제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5번 결산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는 잠시 화면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세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문제 풀이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수동 결산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동 결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연표 12월 30일자로 직접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동 결산은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분개는 5가지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 자, 수동과 자동을 먼저 선택하도록 할 건데요. 자, 1번은 당연히 수동이죠. 그래서 수. 2번은 어떻습니까? 네, 수동이죠. 수. 3번은 법인세죠. 자동이죠. 자, 키워드는 법인세. 법인세는 자동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문제를 먼저 풀고, 그쵸? 그 다음에 자동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동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2월 12일 날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250만 원이 가수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대요. 그쵸? 자, 근데 자, 이게 뭐라고요? 강릉 통상의 외상 매출금 중에서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일반연표 12월 12일 날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문제에서 힌트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2월 12일 날 가셔가지고 분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돈 들어왔는데 대변에 가수금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가수금만 보시면 돼요. 그럼 가수금이 대변에 분계되어 있죠. 이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차변으로 없애버리는 분계를 12월 말일자로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가수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 없애버리고요. 얼마? 250만원. 그쵸? 자, 제거해버리고, 자, 판명된 그 원인을 이제 분개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회수했네요. 그쵸? 그러면은 대변은 뭐다? 외상매출금이 사라지는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방금 거래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광릉동상. 네, 광릉동상.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수금하고 가시액금은 결산 문제에서 나오면은요, 그냥 땡큐예요. 점수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분계 찾아가지고 반대편 사라지고 원인 밝혀진 거 그대로 대응하는 분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말에 외상매출금 계정 중에는 돼 있죠. 외상매출금은 여러분들 자산이죠. 자산 중에서도 갚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을 거. 그러니까 채권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받을 게 있는데 이게 얼마가 있다? 자, 장부와
그 다음에 기말의 금액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럼 장부에는 얼마가 있느냐? 550만 원만큼이 있답니다. 그럼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다? 550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미화로 따지면 5,000달러인데 얘가 결산 때 환율은 1,120원입니다. 그럼 이 말은 결산 때 다시 한번 평가해 보니까 미화 5,000달러의 외상값 받을 게 현재 기말의 환율로 정해 보니까 1,120원이다. 이 말은 얼마나 얘기입니까? 5일은 5, 5일은 5, 520. 그러니까 560이란 얘기죠? 맞나요? 네.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자, 560. 그럼 나는 받을 게 원래 얼마가 있었다? 550을 받을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560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10만 원만큼 증가했잖아요. 그쵸? 그럼 10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뭐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의 이름을 대변에 수익 발생, 외화 환산 이익으로 10만 원 분개하시면 되는 거죠. 받을 게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기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수익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익은 뭐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잖아요. 그래서 받아야 할 자산이 그만큼 뭐다? 10만 원만큼 늘어났으니까 나한테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비용은 뭐였죠, 여러분? 비용은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가 비용이죠. 그래서 자산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발생 대변에 외환 환산 이익이 10만 원만큼 오는 거고 차변에 그만큼 뭐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일반연표에다가 분개하시면 돼요. 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수익 발생 얼마?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뭐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물론 이 자산은 당연히 외상 매출금이니까 투식스라고 하는 거래처를 달아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에 수동결산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ESC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자동결산 갈 거예요. 자, 법인세 관련 내용인데 법인세는 이제 자동이니까 항상 어디에 결산자로 입력하셔가지고 클릭 엔터 치면 되겠죠. 그럼 1월에서 12월까지 들어가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법인세는 맨 밑에 있죠. 자, 여기 선납세금 추가 계상액. 자, 선납세금에다가 일단 얼마? 600을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는 600을 오른쪽에 한 번 더 입력한다. 기억나시죠? 그 600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600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추가로 계산하는 금액은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는데 자, 이 추가 계상액은 법인세 비용에서 선납세금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중간에 내가 선납세금으로 600을 미리 냈잖아요. 그럼 600을 뺀 나머지 얼마? 950만 원만큼이 이제 추가로 내가 내야 되는 거니까 요 미지급 세금을 여기에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결산이 없으니까 나올 때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고요. 예 하시면은 자동결산 분개 완료가 되었다 라고 나오면은 이상으로 3번 문제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전표 추가만 눌러주면은요 전산이 알아서 뭐다? 밑에 있는 2분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분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산자로 입력해서 이 두 개 넣고 나서 전표 추가 누르면은 자동으로 2분계가 되니까 2분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분계 그래도 이해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1년 동안 법인세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니까 차변의 법인세 비용, 그쵸? 비용 발생 1,5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미리 납부한 거 선납세금은 원래 자리가 차변이죠. 얘가 사라지고 나머지가 다음 연도에 3월달 말까지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계는 전산이 해주니까 방금 했던 작업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6번 조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조회 문제는 항상 쌤이 기본 강의 때 얘기했던 자, 이 내용들을 꼭 보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조회 문제는 연습입니다. 그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1번입니다. 5월에 지출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 중에서 대체거래 지출액이 가장 적은 과목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키워드가 어디 있죠? 5월이죠. 자, 5월 한 달만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특정한 5월을 언급하니까 1, 월계표로 가시면 되겠죠? 자, 1, 월계표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월계표 쓰시면 좋고요. 기간은 5월에서 5월까지를 놓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 한 달만 나올 것이고 이때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 과목들은 누가 있습니까? 급여부터 소모품비까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자, 어떤 지출이 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지출이 그렇죠. 대체거래 지출입니다. 별표. 대체거래 지출액이 가장 적은 과목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5월 달에 자, 이 계정 과목 하나하나를 갖다가 어디와 맞춰 가지고 여기에 대체라고 되어 있죠. 이 대체와 계정 과목이 만나는 시점에 금액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쵸? 하나하나 보시면서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복료생비가 가장 적게 지출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23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 계정 과목 명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금액을 적으시면 안 돼요. 계정 과목 명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금액이 아니라 복리후생비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얘기 드리지만 얘는 절대로 합계 금액을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대체 거래에 대한 금액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대체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금 거래 지출액이 가장 적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현금과 만나는 시점을 보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출 영세율 세원기한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매출의 영세의 공급가액이 얼마냐 그 얘기죠. 그럼 매출의 영세니까 어떤 특정 유형을 언급하고 있죠. 메인 매출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날짜는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언제까지? 네, 3월 말까지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출이니까 2번 누르시고요. 유형 선택해서 영세율 세원기한서를 발행하면은 영세니까 그쵸? 영세를 클릭하면은 공급가액의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때 반드시 뭐를 3개월치를 물었으니까요. 분기 누계를 봐야 돼요. 분기 누계. 아시겠죠? 다른 거하고 금액 같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 보시면 안 되고요. 분기 누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이에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1기 예정이니까 신고서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를 놓으신 다음에 엔터를 치고 자,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세요. 자, 영세 세원기한서 발급분 5천만 돼 있죠. 네, 이걸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있으면 불러와야 되겠다. 그쵸? 네. 출제위원이 뭔가를 임명을 한 게 있으니까. 그쵸? 죄송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은 일단 불러오세요. 아시겠죠? 네. 뭐, 일단 정답하고는 크게 관계 없었는데,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 6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전년도 12월 말일날에 비해서 얼마만큼 변동이 되었습니까? 감소된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숫자 앞에 표기할 것. 자, 이런 내용에는 이제 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어디 가면 된다? 재무 상태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달 물어보니까요. 6월달로 놓으세요. 그러면 단기는 1월 1일부터 6월달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아무튼
6월 말 현재를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건데 이 6월 달을 작년 12월 말과 비교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가 6월 달 놓게 되면은요, 단기는 6월까지 나오지만 정기는 뭐다? 12월까지 나옵니다. 그럼 얘하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죠. 자, 여러분, 우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누가 있죠? 자, 한번 불러보세요. 기억나는 거. 첫째, 당연히 현금이 있겠죠. 둘째는요, 보통예금. 맞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당좌예금. 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취득 당시에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기억나시죠? 자, 교재 찾아서 꼭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별표. 이거는 이론 문제에서도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금액은 이제 얼마만큼 변동되었는가? 그러면 이번 달 6월 달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금액과 작년 12월 말일 날에 그 금액을 빼면 되겠죠. 맞죠? 자, 빼면 되는데 얘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것들을 더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더하지 마시고요. 제출용으로 가시면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 때 기초과정 배울 때 제출용 가본 적 있었죠? 그쵸? 우리 제출용으로도 한번 작성해 보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제출용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현금성자산이 바로 뭐다? 574288700이 단기 6월달까지고요. 여기 있는 전기의 금액이 뭐다? 12월 말까지니까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쵸? 이 둘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하였습니까? 얼마나 감소하였습니까? 얼마나 감소하였죠? 그럼 감소했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로 적으시면 되고, 자, 빼보니까 금액이 얼마 나온다? 6,300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둘을 빼면은 6,30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6,30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99회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문제 풀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자, 다음 강의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